감독님, 저희가 지금 할 거는 네. 그 포털 사이트에 감독님 이름을 검색을 해서 거기 나무위키 나오는 그걸 읽으면서 네.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나 내 거 보기 무서운데. (1991년) 5월 1일생, 신체 조건 175에 70kg, 비슷한 것 같은데요. 포지션은 레프트백, 왼쪽 오른쪽 다 썼었고요. 강원에서는 프리시즌에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팬들에게 어느 정도 이름이 각인되었고, 하지만 초반 괜찮은 활약에도 불구하고 점차 기회를 잃었고 전력 외로 밀려나면서 한 해 만에 팀을 떠났다. 반은 맞고 반은 좀, 초반에 실제로 개막 직후 출전 기회를 얻었지만 괜찮은 활약에도 불구하고 점차 기회를 잃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괜찮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제 데뷔 연도였고, 이제 프로에 와서 이제 첫 경기부터 제가 이제 뛰다 보니까 경험도 많이 없었고 긴장도 많이 해가지고 괜찮지 않았어요. 그때 생각보다 너무 경기력도 안 좋고 해서 기회를 점차 잃었죠. 강원을 나온 뒤 여러 팀들에서 입단 테스트를 거치게 되지만 아무래도 이미 강원에서 한번 실패를 맛본 선수다 보니 마땅한 팀을 찾지 못했다? 맞아요. 그때는 이제 1년 차였고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였기 때문에. 전남에서 합류한 이후로는 최효진, 이슬찬 등과 로테이션으로 기용되면서 경기장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아, 근데 전남엔 가자마자 부상당했어요. 그때 이제 시즌 끝나면 한 2달 정도 이제 프리시즌이 휴식 기간이잖아요. 하고 이제 인천에서 휴식 한 2달 정도 쉬고 전남에 합류를 했는데, 그때 처음 다쳐봤어요. 근육을. 이제 런닝 뛰다가 템포 런닝 뛰다가 종아리가 찢어진 거예요. 한 이틀인가 운동하고. 그래서 한 2달 쉬고 복귀하니까 이제 막 적응하기도 힘들고 몸도 안 돼 있고, 다른 선수들은 이제 동계 갔다 와서 체력적으로 준비도 돼 있고 시즌 시작하면서 그 흐름에 맞게 따따딱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오자마자 이제 적응해야 될 시기에 다쳐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안 돼 있지, 이제 선수들이랑 이제 친해지지도 않았지, 딱 갑자기 이제 복귀해서 또 하려고 하니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적한 첫 해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어서 두 번째 경기인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는 동점골을 뽑아내며 활약했다. 다만 그 뒤로는 애매한 모습을 보여줬고 전남의 경기력 역시 저하되면서 박대한의 평가도 흔들렸다. 뭔 소리야? 이거는 좀, 제가 이제 한 3경기 정도 이제 계속 뛰면서 동점골 넣고 개막전 뛰고 하면서 이제 흐름이 이제 좋았어요. 몸도 좋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나이가 이제 다 찬 거예요. 이제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되는 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이제 지원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른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많아졌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상무에 입대를 하게 된 거죠. 입대를 했는데 설마 강등 되겠어 했어요. 나는 진짜 전남이.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다 친구들이랑 다 보고 있잖아요. 인천 선수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진짜 우리가 강등 되겠어? 했는데 강등 되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진짜. 입대한 후 동기들 중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출전 기회를 잡았고, 그래서 앞날이 밝아 보였으나 점차 주전 자리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 이거는 인정. 그때 저는 상무에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제가 생각했던 사이드 윙백, 풀백은 그냥 주구장창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상무에 딱 입대해서 정경호 코치님이 이제 딱 원하시는 플레이나 이네 스타일을 딱 배우는데 나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꾸 하프 스페이스에 들어왔다가 또 그 자리에서 또 공격적으로 올라갔다가 포지션 플레이가 계속 많으니까 거기서 제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도 진짜 정경호 코치님한테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거기서 배운 플레이들이 나오니까 다 트렌드가 돼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거기서 녹아들고, 네,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령은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상태였지만 이때 이전에도 지적받은 공격력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고 경기를 못 뛴 여파로 체력 조절이 힘들어서 후반에 지치는 장면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와서 전역하고 와서는, 저희가 전역했을 때가 1월 말이었거든요. 1월 초에 다 동계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다 이제 해외 전지훈련 가서 훈련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1월 말에 전역해서 추석이죠? 설날. 설날 지나고 합류해서 같이 운동하면서 이제 그때 인사드리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초반에 와서는 이제 다른 선수들이 먼저 기용이 됐고, 근데 시즌 시작할 때는 제가 이제 개막 전부터 계속 경기를 뛰었고, 여름 다 될 때쯤에는 이제 용병, 근데 감독님이 원래 보고 계신 용병이 있었대요, 사이드백에. 그래가지고 그 선수가 여름에 오면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살짝 빠지면서 이제 다시 인천으로 임대로 오게 됐죠. 그래서 팀에서 입지가 줄어드는 와중 갑작스레 인천에 뛰었던 측면전이 팀으로 복귀한다는 루머가 나왔고, 박대한 역시 그 후보로 이름이 나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선수는 박대한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 맞아요. 이때도 임대 와가지고 기회를 바로바로 주셔가지고 이제 경기도 뛰고 했는데 3경기 뛰고 다쳤어요. 아, 진짜 너무 그때 너무 아쉽고 계속 생각나는. 인천으로 완전 이적을 한다는 루머가 있었으나 예상과 달리 같은 리그의 FC 안양으로 이적하였다. 안양에서의 기록은 21경기에 출전. 안양에서 되게 좋았어요, 진짜. 지도자분들도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훈련할 때마다 프로그램들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1년 동안 생활을 했었고, 2023년 1월 15일 김포 FC와의 계약이 만료되어 팀을 떠나게 됐다.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이윤표가 운영 중인 스포이 풋볼센터 코치가 됨에 따라 선수 생활도 마감하게 되었다. 9년 동안 프로 생활하면서 저보다 이제 짧은 선수들도 있어서 9년 동안 한 거에 되게 감사하지만, 김포에서 뛰면서 김포에서 경기 다 뛰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몸도 좋고 몇 년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충분히 이제 자신감도 있었고 몸 상태도 그랬고, 근데 이제 팀을 잘 못 구해줬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부족한 탓에 팀을 이제 잘 못 구했고, 그러다가 어차피 다른 축구를 그만두면 다른 직업을 또 찾아야 되는데 지금인가 보다 해서 그냥 미련 없이 마음 정리 빨리 하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이윤표 우리 선배님한테 연락을 제일 먼저 드렸었고, 네, 좋은 기회 주셨고. 그러나 오버래핑과는 별개로 공격 상황에 있어서 크로스가 부정확하고 망설임이 너무 많아 템포를 늦추는 경우가 잦아서 공격적으로는 기여도가 부족하다. 근데 이건 진짜 뼈를 때리네, 다 정확해가지고. 근데 프로 이제 데뷔해서는 왼발을 잘 못 썼어요, 솔직히. 수비나 근데 편하긴 했어요. 근데 왼발 이제 크로스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에는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실력은 아니었어요, 왼발이. 이제 훈련할 때 항상 이제 코치님들이 그때 선생님들이 되게 좋으셨어요. 이제 이경 코치님도 계셨고 김성일 코치님도 계셔가지고 항상 번갈아서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크로스 할 때 자세나 이런 걸 되게 잘 잡아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왼발도 실력이 늘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항상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사람이라면 늘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왼발로 어시스트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후반기에는 나왔어요. 인천 시절 동료인 동갑내기 권한규와 굉장히 친밀한 사이다. 성균관대 시절부터 같이 활약했고 룸메이트로 지낸 사이. 이 둘은 상주 상무에서도 입대 동기였다. 권한규 선수랑 대학교 때부터 같이 지내면서 인천에서도 만나고 되게 친하게 지냈던 선수. 그리고 인천에 와서는 그때는 이제 갓 데뷔해서 2년 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왕규랑 같이 살았죠. 2015년 5월 23일 전북현대, 이거는 패스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근데 그때도 VAR 있었으면 아마 저도 같이 퇴장을 당하지 않았을까. 전북이 그때 최강희 감독님 계시면서 윙포드들이 사이드 백을 맨투맨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역습 딱 나갈 때 저도 이제 막 나가는데 한교원 선수도 막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오면서 이렇게 살짝 잡길래 저는 그걸 뿌리치려고 이거 많이 먹겠는데 뿌리치려고 이렇게 뿌리치는데 한교원 선수 얼굴에 맞았어요, 그게. 그래서 교현이 형이 이제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죠, 그 상황에. 제가 일부러 때렸다고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일부러 때린 게 아니라 뿌리치려고, 저는 앞으로 달려가면서 뿌리치려고 했는데 딱 맞았어요, 얼굴에.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여기저기 연락 오셔서 어떤 상황이었냐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이런 상황이었다 해서 이제 뭐 오해가 있었다 해서 이제 막 풀었고, 또 연락 바로 주셔가지고 또 미안하다고 오해가 있었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먼저 고의는 아니었지만 죄송하다 하고 잘 풀었어요, 그때. 저도 프로
이제 유소년부터 프로까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진짜 선수가 하면 안 되는 행동.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때 당신은 모르겠지만 내가 몸이 준비가 돼 있고 자신이 있을 때 경기를 뛰지 못하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막 반항심도 들고 막 하겠지만 그거 절대 표출하면 안 될 것 같고 지도자들한테 도전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만 조심한다면 선수 생활을 좀 더 오래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경기라도 더 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서 이거 보시는 선수분들이 좀 기분이 안 좋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좀 자꾸 감췄으면 좋겠어요. 마인드 컨트롤해서. 네. 앞으로의 목표요? 근데 솔직히 이제 은퇴한 지 6개월 됐잖아요. 근데 마음 정리한 건 4개월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목표는 없어요. 지금 이런 일도 해보고 누군가 지도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서 저한테 맞는 직업을 이제 찾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진 자세히 보면은 상처가 있거든요. 코랑 다 휘어 있어요 지금. 김포 딱 처음에 합류해가지고 남해에서 훈련하는데 누가 다 달려다가 딱 서로 부딪혔어요. 근데 제가 넘어지는데 얼굴로 넘어진 거야. 넘어질 때. 근데 이제 밖에서 고종훈 감독님 막 난리 나셔가지고 막 소리 지르시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걸 포토샵으로 이제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 이 사진 좀 마음에 안 들어. 별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 유니폼 입고 있는 사진이 좋습니다.